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20차례에 걸쳐서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때까지 알고 계셨던 많은 정보와 지식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묶어서요. 나의 영어 공부는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첫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다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보고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영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저 중학교 때 교실에 학생이 75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65명이 되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정말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어느 날 영어 선생님께서 들고 오시면 와, 뭐 대단하게 신기한 거 있는 것 마냥 외국인 원어민의 발음을 그때 처음 듣게 되고 뭐 이러던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서의 도움, 다시 말해서 이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과 또 친척의 도움,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서요. 조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행복하게 영어를 만나왔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는 나의 아이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영어 공부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아기를 태어났을 때 나는 남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영어를 이제 나는 가르치고 싶다라고 해서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인데 태아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How are you? 뭐 Mary? 뭐 이렇게 하면 저기 이제 태아가 뱃속에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말하기를 기대한다거나 혹은 이제 엄마 만족이죠. 뭐 엄마 아빠 만족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태교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직까지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분명한 것은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쭉 자라면서 일단 소리부터 먼저 우리가 그 청각이 일단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맞추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좀 기분 좋은 경험으로 함께하게 된다면, 이 아이가 커서 뭐 40살, 50살, 6, 7, 8, 9,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우리 인생에서 영어가 걸림돌은 되지 않고 디딤돌은 되지 못할지언정 걸림돌은 되지 않게끔 하는데 큰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가정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보다 먼저 일찍 이런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구나. 아시겠죠? 그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온갖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의외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 또 저의 어머니의 경험,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의 경험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하고 계신 지금 여러 가지 영어 교육의 경험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누구라도 영어를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나는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돼요 라는 말처럼 아주 환장하게 하는 얘기는 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꾸준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 적에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영어에 대한 행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족, 특히 어릴수록 그럴 때 부모가 과연 어떻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가 영어를 일단은 잘해야 돼야 돼.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야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숙제도 봐줄 수가 있고 혹은 아이들하고 영어로 이게 대화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못한 나는 그러니까 아이의 영어 교육에 나는 아예 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
라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부모님들도 사실 아마 대다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옆집도 마찬가지고 뒷집, 윗집 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만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마다 어느 집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뭐 무슨 대학을 갔다는 둥, 뭐 어느 고등학교 갔다는 둥, 뭐 그런 기사를 많이 보죠. 근데 그런 것만 접하다 보니까 나만 빼고 남의 집 애들 다 잘하는 것 같고 가만 보니까 또 그런 집 부모들은 또 영어를 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생각보다 아주 조금밖에 아닌 거고 또 실제 영어 영재가 있긴 있습니다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으므로 일단 나는 아이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심어주는 역할부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이고 행복한 경험이 많았다. 그런 기억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영어를 별로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아주 잘하게 되진 못했지만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못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게 됐다는 것이 스스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는데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네. 네. 좀 닮았나요? 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는 빨간 마우라를 잘 하시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 파란 마우라를 하고 계시고 저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지금 항공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6.25 전쟁 때 중간 도중에도 이 수송 연락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셨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여군 조종사 1기 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비행기 멀미한다고 해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조종사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군 출신이시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보영아 일어나라. 잘할 적에는 보영아 일어나라 라고 해서 저를 깨우신 적보다는 문을 벌컥 열고 그냥 불 탁 켜고 기상 이렇게 해서 깨우셨곤 하셨고요. 그리고 이불도 이렇게 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져서 개지 않으면 혼나고, 뭐 그건 지금도까지도 그렇습니다만서도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절제와 규율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근데 영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저의 도움을 사실은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어릴 때 봤던 어머니의 모습은요.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영어를 잘하시던 분도 아니고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알파벳 하고 그야말로 이제 군내 필요한 어떤 간단한 영어 표현 정도, 전문 용어 정도만 아셨지 공부를 막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회화가 막 유창하게 그런 영어 하실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유학을 딱 이렇게 나라에 명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영어 때문에 가졌던 온갖 서름과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말씀해주곤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왜 kitchen하고 chicken 헷갈려가지고 막 외국인들한테 놀림받고 막 그랬던, 이를 갈았던 막 그랬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배웠던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영어 공부에는 따로 왕도가 없다. 영어 공부를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단어도 외워야 되고 외운 거 가지고 자꾸 써야 되고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잔꾀를 부려서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 흔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항로를 따라가는 그런 얘기에 빗대서 말씀을 하시곤 하시는데 길을 벗어나지 말고 그 지름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길대로 가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영어는 원래 힘든 거다. 그걸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원래 힘든 것이므로 네가 어려워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심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참 많지만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힘겨운 얘기뿐만 아니라 그러나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에 공부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도 마련해 주신 분이 어머니셨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미국
인 가수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는데요. 그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가수의 노래도 막 열심히 듣고 그 가수가 나온 프로그램도 열심히 AFKN 통해서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 그 가수가 그렇게 좋니? 네. 그래? 그럼 그 가수한테 편지 써. 그래서 네? 4학년인데. 나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걱정도 하지 마라. 항상 뭐든지 걱정을 하지 말래요. 이거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네가 알고 싶은 모든 영어의 답은 이 두 권의 책 안에 있다라고 해서 딱 주신 게 하나는 한영사전, 하나는 영한사전이었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다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깨알 같은 단어들밖에. 그래서 아니 단어만 알면 뭐해 내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걱정을 하지 마라. 모든 문장은 I am 또는 I like로 시작하면 된대요. 그래서 I am 하는 것은 I am a boy, I am a girl 이런 것처럼 나는 뭐뭐입니다 라는 말이고 I like 하면은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뒤에 단어만 바꿔가지고 문장을 만들래요. 그래서 I am a girl, I am Korean, I am a student, I am your fan 이러면서 I am 10 years old, 11 years old, 숫자만 I am 11 해가지고 사전 보니까 예문 다 나와 있잖아요. 베껴 썼죠. 한 6문장 하니까 미션이 떨어져요. 그러면 I like로 바꿀 때가 된 거죠. I like, 그렇죠. I like you. 그다음에 I like your song.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2개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I like your family. I like your sister. I like your brother. 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문장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I am your ardent fan. 이 ardent라는 단어 하나 찾았습니다. A-R-D-E-N-T. 열렬한이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영사전에 ardent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A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I am your ardent fan 해가지고 그 LP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게 팬클럽 주소였던 걸 모르고 그 집 주소인 줄 알고 적어가지고 어머니 부탁드려서 항공우편을 붙였더니 3개월 후에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도 이 가수를 좋아하는데 너도 이 가수를 좋아하면 물건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팜플렛이 카탈로그 같은 게 와가지고 거기에 그 가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도 제가 한 장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유중간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대학을 가기 위한 무슨 세계를 누비기 위한 그런 무기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었던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려니, 그러니까 단어를 알려니 사전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장이 나와 있고 제가 나중에 사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전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될 수 있으면 안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은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전을 보는 것을 4학년 때부터 익히게 되고 써보고 보내봤더니 답이 오고 내 말을 알아듣네. 이거 영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익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가수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서 만났습니다. 네, 바로 이 가수거든요. 이게 저고요. 이게 그 가수가 남매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 써 있지만 제가 또 이거 참 또 팬클럽에다 제가 올려야겠네요. 다니 오스먼드고 이 사람은 머리 오스먼드라고 해서 오스몬드 가족 아마 우리나라 작은 별 가족 기억나세요? 강인봉 씨 그 가족 온 가족이 노래하는 가족인데 제가 이 두 가수가 남매인데 이 두 사람이 쇼를 해요.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정말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때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됐고 정말 고맙다. You mean so much to me 라고 정말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당신들은 했더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얘기했는데 평생을 준비한 얘기인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Thank you.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You're welcome. 그랬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고맙고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그랬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까지 저 딸하고 같이 갔었는데 엄마는 모든 영어 공부의 목적의 끝은 바로 여기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릴 때 그런 그 긍정적인 경험, 영어는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영어를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 친구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 가족 여행을 갔을 적에 네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콜라를 주문할 수가 있고 길을 물어봐 줄 수가 있고 시간을 물어봐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영어는 꼭 공부로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할 만한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아이의 영어 교육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될 거 넘버 1, 아이를 다그치는 겁니다. 너 숙제했니? 너 했니? 이거 방금 들은 거 해석해봐. 너 저거 알고 지금 이해하는 거니? 알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고 다그치는 거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럼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아무리 어려도 엄마가 나를 영어를 가르치려 하는구나 라고 할 적에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의 영어 공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 그때 아이는 사실은 은연중에 배우는 것도 있고 배웠다가 살짝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익혀지는 것도 있고 한데 혹은 지금 당장은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봐서는 그때 어떻게든 이해를 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내 아이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고 너 이 책 읽은 거 해석해봐 라고 한다든지 너 방금 읽은 거 엄마한테 다시 말해봐 라고 한다든지 라고 했을 적에 아이들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평가를 받게 됐다고 할 적에 아이들은 영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이의 티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칭을 하는 사람이지 아이의 티칭은 티처들이 합니다. 학교 영어 선생님, 학원 영어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 혹은 구민회 가서 만나는 어떤 영어 동호회 선생님, 여러 가지 형태의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부모는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주는 것이 엄마 아빠가 할 일이지 엄마 아빠까지 또 나서서 너 오늘 배운 투부 정사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영어 교육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역할까지 부모가 맡아서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어딜 가나 영어 선생님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좀 괴롭고 쉬고 싶은 것을 어디 토로할 데가 없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완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코칭 역할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키포인트를 짚고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어를 들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 am, I like 이런 식으로 쉬운 영어를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쉬운 영어를 알려주자. 영어 I가 있고 말이야 일반 동사 like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거든. 이거 안 알아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려면 I like를 하면 돼. 내가 누구다 하려면 I am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쉽게. 그 다음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지지 영어를 하기 싫었던 아이를 키우면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이가 가만 보니까 기차놀이 좋아해요. 그럼 기차놀이 하면서 train 기차야 이거 기차 칙칙폭폭 train 이런 식으로 영어를 아주 잠깐 동안만 그 다음에 같이 배우면서 기다려주자. 엄마가 딱 아빠랑 엄마랑 반발짝만 앞서서 아이보다 이만큼 앞서 있지 말고 같이 배운다는 느낌으로 같이 배우면서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나중에 영어 공부에 대한 꽃을 조금씩 피우면서 엄마 아빠를 아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 영어 공부의 길은 아주 멀거든요. 마라톤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가 알아야 될 모든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생각은 과욕에 불과합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